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주는 세법이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완벽 정리 이제 개인편 이제 오늘 할 건데 요건 2019년도 귀속입니다. 2020년도에 개정된 게 있어요. 요건 따로 제가 다른 강의를 올려드릴 거고, 2019년도 작년 소득세 이제 신고 이제 5월에 하시는 분들 필요하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2019년도에요. 자, 그래서 뭐부터 저희가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부가세랑 소득세 법인세인데,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에서 지금 소득세 좀 똑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가 없느냐 또는 1,000만 원이냐 1,000만 원 이상이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부가세 강의에서 이 표로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 1,000만 원이 2020년 1,500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다른 강의로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는 겁니다. 법인세 편은 제가 다 찍어놨고요. 자, 소득세 볼 거예요. 자, 깊게 공부하시고 싶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약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법인세 차이가 있어요. 법인세 차이는요, 간편장부 대상자, 제가 이 강의 마지막 시간에 복식보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 제가 구분해 드릴 거예요. 간편주문 대상자는 아예 이 대상이 안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이 규제 없어요. 없다는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다 비용 처리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규제 없어요. 법인은 따로 있거든요. 금액이 더 작아요. 근데 없습니다. 소득세는. 그리고 소득 처분 상여 없어요. 소득세에서는 상여라는 처분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차이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느냐.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만 규제가 있는데, 운행기록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작성을 했으면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용 주행거리로 하는 것이고, 운행기록 작성이 없다 그럼 1,000만 원까지예요. 1,000만 원이 넘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000만 원 이하다 그럼 업무 사용 비율 100%입니다. 즉 1,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다 운행 기록 일지가 없어도 다 무조건 비용 처리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분들은 아직 1,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많습니다.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 강의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자, 근데 1,000만 원 초과다 그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 비용분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그 1,000만 원까지는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뒤에서 말씀드릴 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업무 사용 비율 그 금액이랑 800만 원 비교를 합니다. 자,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이제 감가상각 시부인이라는 걸 하고, 2단계에서 이제 전체 업무용 비용 세무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업무용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 들어가요. 자, 보면은 1단계에도 감가상각비가 있고 3단계에도 감가상각이 있죠. 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뭔 차이냐? 1단계에서는 회계랑 세법의 차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즉 1단계 감가상각비 곱하기 업무용 사용 비율이거든요. 이 금액이 세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세법으로 만들어진 그 금액도 다시 이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의 금액과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4,000만 원 5년 그래서 800만 원입니다. 자, 요 금액을 계산하겠다는 건데, 전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단계 감가상각 시부입니다. 자, 감가상각액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취득이나 리스나 렌탈에 따라 다른데, 직접 취득했으면 취득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리고 리스는 임차료 빼기 보험료 빼기 자동차세 빼기 수선유지비인데, 만약에 수선유지비를 모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임차료 빼기 보험료 빼기 자동차세의 7%가 수선 유지비로 들어가면 돼요. 렌탈은 임차료 곱하기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자, 근데 리스랑 렌탈은 1단계는 없어요. 어쨌든 리스 렌탈은 저 금액을 무조건 세법으로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거고, 자, 1단계 감가상각 시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법 규정을 좀 봐야 돼요. 자, 잠깐 간단하게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자, 회계상 감가상각비 계산된 게 있어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에 나오는 것인데, 자, 자동차를 10,000원에 주고 샀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회계상으로 2,000원이 나왔어요. 감가상각비가. 근데 세법상으로 1,000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이제 세법상 한도가 넘었기 때문에 1,000원을 송금불상 유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2,000원으로 똑같이 계산했는데, 만약에 세법상 2,500원이 나왔다. 500원은 지금 한도가 안 넘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세무조정이 안 나와요. 저 2,000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업무용 승용차 이 세법에서요, 이 2,500원을 의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액법으로 해서 5년 의제를 해버리면 뒤에서 볼 건데 의제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500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금액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법에서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단계 가서 15년 보면요 2015년 12월 30일 이전 취득한 거랑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게 나뉘어요. 왜냐면 이게 2016년도에 세법으로 들어온 법이거든요. 그래서 세법상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기존 신고 방법대로 합니다. 보통은 정률법이죠. 그런데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럼 무조건 정액법으로 의제를 해버려요. 5년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제를 한다고. 그래서 5년으로 무조건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취득한 연도에 따라 달라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거는 보통 정률법이 돼 있을 거고 16년 1월 1일 이후는 이제 감가상각 의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정액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5년 상각이고요. 정률법은 한 번에 많이 상각을 하고 갈수록 이제 적게 하는 것이고 정액법은 이제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을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케이스 2번이 이 업무용 승용차 1단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2,500원으로 그냥 의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0원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3단계 세무조정에서 부인을 또 하겠죠. 자, 그래서 3단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2단계 보겠습니다. 2단계는 업무용 비용이 이제 앞에서 봤던 1단계 이제 감가상각비 무조건 정액법 5년 강제상각 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그 금액이랑 이제 많겠죠. 유류비나 보험료나 주차비나 수리비나 부품비 등등등이 있겠죠. 그 금액을 토탈합니다. 그 금액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규제가 아예 없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운행기록 작성을 했다면 자, 이제 총 주행분의 업무용 주행거리만큼을 비용 처리해주겠다는 것이고 만약 운행기록 작성을 안 했다 99.9% 기록 작성 안 하죠. 이거는 1,000만 원이 이하면 무조건 업무사용 비율 100% 오케이 그건 다 인정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넘으면 총 비용분의 1,000만 원 비율까지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운행기록 작성을 했어요.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행 주행거리입니다. 요걸 다 운행일지 기록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비율인 것이고 자, 1,000만 원 이하면 업무사용 비율을 100%로 보고 1,0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총 비용분의 1,000만 원만큼이 업무 사용 비율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으면 운행기록 작성 안 했다. 그럼 이제 비용이 부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그리고 12개월분의 보유 월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보유를 하셨으면은 12개월이지만 예를 들어서 12개월부터 보유를 했다. 그럼 12분의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가 엄청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2단계 받고요. 3단계는요. 앞에서 봤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1단계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그 금액에다가 이제 업무 사용 비율 2단계에서 구한 업무 사용 비율 곱해서 800만 원이랑 비교를 합니다. 감가상각비도 8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4천만 원으로 아까 세팅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이제 그랜저고 기아차 같은 경우엔 K7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랜저나 기아차 K7 이상으로는 사실 업무용 승용차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도. 대신에 이거는 유보기 때문에 요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추인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산 만큼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물산이 유보고 800만 원도 역시 12개월분의 보유 월수로 나눠야 돼요. 보유한 것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초과됐다 다음 연도부터 추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도 미초과시에요. 다음 연도에. 근데 보통 이제 넘어버리면 5년간은 이제 한도가 미초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법인세 케이스 세무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비교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칠 건데 기준은 수익금액입니다. 전년도 기준이에요. 전년도니까 2019년도에 전년도면 몇 년도죠? 그렇죠. 2018년도의 수익금액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업종 구분에 따라서 그 수익금액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농임업, 가항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 더 많아요. 있고 이건 3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조업이나 제일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죠.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업 아니면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1억 5천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프리랜서 학원 등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입니다. 이 기준 수익 금액의 이상이다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거기다가 전문 직종이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 직종은 옆에 있는 금액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봤던 지금 이제 업무용 승용차 이제 소득세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3억 미만이나 1억 5천 미만이나 7,500만 원 미만이다 이런 분들은 뭐라고 간다고요? 그쵸? 간편장부 대상자라고요. 거기다가 2019년도에 신규 사업자 있잖아요.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하면 금액은 작년 금액이 없죠. 2018년도 수익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로 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이제 달리 적용되는 법이랑 또 이제 무서운 건 2021년부터는 더 이제 규제되는 게 들어왔어요. 소득세법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강의로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로 2019년도 소득세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